사람은 보고 싶은 것만 본다. 특히 그게 가족이라면 더더욱 그렇다. 혈연이라는 이름 아래 우린 너무 쉽게 믿고 너무 쉽게 속는다. 서로 아끼고 감싸는 사이라 믿었던 관계. 그 안에서 가장 큰 배신이 터져 나올 줄은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다. 하지만 난 겪었다. 그 모든 걸. 사랑했던 사람과 그 사람의 가족에게서 받은 거대한 기만과 은폐의 실체를. 그 아이. 처음 만났을 땐 참 착한 아이였다. 낯도 많이 가리고 말도 적었고 늘 고개를 숙이며 형수님이라 부르던 예의 바른 아이. 남편보다 19살 어린 남동생이라 들었을 때 솔직히 놀라긴 했다. 늦둥이야. 늦게 얻은 복덩이지. 시어머니의 말에 나는 고개를 끄덕였고 남편은 조용히 그 아이의 어깨를 다독였다. 그 장면이 지금도 또렷하다. 나는 그걸 따뜻한 가족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어느 날 농담처럼 내뱉은 한마디가 있었다. 당신 자식 아니야? 그 말에 잠시 정적이 흘렀고 남편의 표정이 굳는 걸 나는 분명히 봤다. 에이, 뭔 소리야. 그땐 웃고 넘겼지만 지금 생각하면 그게 시작이었다. 어떤 장면은 그때는 사랑처럼 보이고 지금 다시 보면 위선처럼 보인다. 모든 퍼즐은 처음부터 놓여 있었다. 나는 그걸 보지 못한 게 아니라 보지 않기로 선택한 것이었다. 그리고 진실을 마주한 순간 나는 깨달았다. 내가 품었던 믿음, 내가 쌓아온 결혼, 그 모든 것 위에 깔려있던 건 한 아이의 숨겨진 출생이었다. 이상한 일은 사실 오래전부터 있었다. 다만 나는 그것을 배려, 가족 간의 정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했을 뿐이다. 그 아이, 그러니까 남편의 늦둥이 시동생은 항상 나에게 너무 깍듯했고 낯가림이 심한 편이었다. 나는 그런 모습을 오히려 예의 바르고 철든 아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날을 시작으로 의심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아이가 다쳐 학교에서 병원에 가게 됐을 때였다. 연락을 받은 사람은 부모님이 아니라 우리 남편이었다. 학교 선생님은 아무렇지 않게 말했다. 보호자 연락처에 형님 번호가 적혀 있어서요. 항상 형이 오셨거든요. 그리고 아이가 실려간 병원, 진료 동의서의 보호자란에는 남편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나는 물었다. 이거 왜 당신 이름이야? 남편은 당황한 기색 없이 웃으며 말했다. 어머니가 요즘 눈도 안 좋고 서류 이런 거 헷갈려 하시잖아. 병원에서 자꾸 연락 오니까 그냥 내 걸로 해놓은 거야. 그 말이 맞는 것 같았다. 하지만 어딘가 이상했다. 며칠 뒤 아이가 나에게 말했다. 형이 다 해줘요. 보험도 그렇고 예전엔 학교 상담도 형이 왔었어요. 해맑게 웃으며 당연하다는 듯이. 나는 웃지 못했다.
왜 형이 모든 걸 대신할까? 왜 진짜 부모는 아무것도 하지 않을까? 이상함은 쌓이면 터진다. 그 결정적인 순간은 아주 우연히 찾아왔다. 그날은 평소처럼 퇴근하고 집으로 향하던 저녁이었다. 우편함을 열었을 때 수북한 전단지 사이로 눈에 띄는 공문 하나가 들어 있었다. 가족관계 등록부 정정 신청서, 발신관할 주민센터, 수신 시부모 성함. 내용을 본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자녀 A 친양자로 등록. 자녀 A. 바로 그 아이였다. 나는 숨을 크게 들이쉬고 서류를 조심스럽게 다시 봉투에 넣었다. 그리고 다음 날 바로 주민센터로 향했다. 주민센터 직원은 친절했지만 어딘가 조심스러운 기색이 역력했다. 예전에 가족관계 등록이 원가정이 아닌 조부모 명의로 되어 있던 경우들이 꽤 있어요. 특히 미혼부나 미혼모의 경우 부모가 대신 출생신고를 하는 일이 많았죠. 나는 침을 꿀꺽 삼켰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한 문장을 꺼냈다. 이 아이의 생모는 누굽니까? 직원은 모니터를 확인하더니 잠시 입을 다물었다. 그 침묵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한 문장. 분은 모모 씨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현재 배우자분이시고요. 생모는 당시 미혼모 상태로 출산된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귀에서 쨍 하는 소리가 울렸다. 직원은 내 표정을 보며 다시 조심스럽게 말을 덧붙였다. 부모가 본인의 출산 사실을 숨기고 대신 키운 사례 종종 있습니다. 특히 자녀가 어린 나이에 아이를 낳았을 경우엔요. 나는 자리에서 일어설 수가 없었다. 다리가 떨려 의자에 그대로 주저앉고 말았다. 그 아이는 내가 가족이라 부르던, 형제처럼 챙기던 그 아이는 시부모의 늦둥이가 아니라 남편이 19살에 낳은 진짜 자식이었다. 그 순간 숨이 멎는 줄 알았다. 그날 밤 나는 남편에게 따져 묻지 않았다. 대신 할 말이 있으니 둘이 얘기 좀 하자고 앉아보라고 했다. 그리고 조용히 담담하게 말했다. 언제 말할 생각이었어? 그 애가 네 아들이라는 걸. 남편은 놀란 눈으로 나를 바라봤지만 입을 열지 못했다. 그저 떨리는 눈동자만이 말을 대신했다. 나는 손에 쥔 서류를 내밀었다. 가족관계 등록부 정정신청서. 거기엔 그의 이름과 아이의 이름이 분명히 부와 자로 적혀 있었다. 이걸 내 손으로 확인했어. 그제야 남편의 눈가에서 눈물이 흘렀다. 그는 입술을 깨물며 말했다. 그때 정말 아무 생각도 없었어. 어떻게든 감추고 싶었어. 부모님이 없던 일로 하자고 했고, 그게 모두를 위한 길인 줄 알았어. 나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다. 그 애는 죄 없어. 그건 나도 알아. 하지만 나를 바보로 만든 이 거짓은 누가 책임져? 그때 시어머니가 끼어들었다.
그 애한테 무슨 죄가 있냐? 기왕 이렇게 된 거 그냥 덮고 살자. 그 말이 더 깊이 박혔다. 나는 참았던 분노가 목 끝까지 차오르는 걸 느꼈다. 그러면 나는 뭐예요? 이 집에 들어와서 정작 아무것도 모른 채 살고 있던 나는 그저 모른 척하고 지나가야 하는 남인가요? 남편은 말했다. 그땐 내가 너무 소중해서 말할 수가 없었어. 나는 되물었다. 소중했다면 왜 숨겼어? 왜 모두가 짜고 나를 속였어? 그 순간 내가 이 집에서 얼마나 외로운 존재였는지 깨달을 수 있었다. 다음 날 나는 친정으로 잠시 몸을 옮겼다. 부모님은 무척이나 놀라셨다. 아버지는 소리를 질렀고 어머니는 조용히 나를 안아주었다. 나는 울지 않았다. 눈물조차 말라버렸기 때문이다. 남편은 계속 연락을 해왔다. 당신을 속인 건 너무 미안해. 당신이 떠날까 봐서 그랬어. 그 애도 이제 나이가 있으니 우리도 새 출발할 수 있어. 하지만 나는 그 말을 들을수록 더 깊은 혼란 속으로 빠져들었다. 이게 정말 한 번의 실수일까? 혹은 서류를 내가 확인하지 못했다면 언제까지 속고 있었을까? 법률 상담을 예약했고 심리 상담도 함께 진행 중이다. 지금 나는 아직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 이혼이라는 두 글자가 너무 멀고도 가까이 있다. 그 아이의 웃는 얼굴이 자꾸 떠오른다. 그 아이는 아무 잘못도 없다. 자기 탓에 싸운 거라 생각하고 미안하다고 연락이 왔다. 그래서 더 미안하고, 그래서 더 아프다. 하지만 거짓 위에서 꾸려진 삶을 나는 계속 이어가야 하는 걸까? 나는 지금도 묻고 있다. 사랑이란 이름으로 진실을 외면해도 되는 걸까? 가족이라는 이유로 거짓을 품고 살아야 하는 걸까? 당신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하시겠어요? 진실을 가장 늦게 아는 사람은 가장 아픈 사람이다. 당신의 진짜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음 사연에 담아드릴게요. 지금까지 막장센터였습니다.